드림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념 기반 탐구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파트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를 좀 나누었고 두 개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개념 기반 탐구라고 지금 주제를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개념 기반 탐구.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뭐 다학제, 상호학제 또는 간학제 또는 초월학제 이런 내용들을 또 용어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개념 기반 학습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concept based learning, 그 다음에 탐구 기반 학습, inquiry based learning,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개념 기반 탐구라고 하는데, 그럼 개념 기반 학습하고 탐구 기반 학습하고 서로 다른 거 아니냐? 달라요. 근데 이걸 왜 또 그러면 합쳐서 부르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 또는 의문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을 좀 하고 개념 기반 탐구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본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슬라이드에 보고 계시듯이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개념 기반 교육 과정과 수업 지도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고 있으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이제 툴이나 지식 또는 기능이 주어지면 그거를 내가 습득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 개념 기반 수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재료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탐구를 통해서 또는 내가 설계하거나 계획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이렇게 해서 개념 기반 수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좀 표면적인 학습들이 주로 이루고 기능과 사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개념 기반 수업은 입체적이다. 그래서 원리나 일반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개념을 통해서 사실과 기능을 습득해 가는 거죠. 그런 차이예요. 이렇게 보면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그 지식의 원리인 개념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핵심은 전통적인 지식 기능 중심의 2차원적인 교육 과정에서 3차원적인 교육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be able to do, 그래서 뭔가 능숙하게 해내는 것까지 해서 KUD, 그래서 아는 것, know,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you, understanding이 되죠. 그 다음에 be able to do, 해서 code,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2차원적인 거였고 개념 기반 학습은 이제 3차원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전히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이 뭐냐? 왜 개념 기반 수업을 해야 되냐라는 그 이유를 알려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개념은 제가 이제 일부러 여기는 영어 문장하고 한국어 번역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개념, concept은 사물, 상황 또는 현상의 범주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또는 관념이다. 관념이란 말하고 이제 굉장히 연관이 되죠. 어떠한 대상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념은 우리 주변의 세계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건 사실은 개념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죠?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조차도 언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언어의 핵심 요체를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방법 그 자체가 바로 개념이다. 개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얘기고요. 개념을 통해서 정보를 그룹화하고 분류하고 또 개념을 기반해서 의사소통과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끔 우리가 다툼이 있었을 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건 이런 건데 너는 이렇게 행동했네. 네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은 이런 거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 개념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위가 달라서 오해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경험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역량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개념은 사랑이나 행복과 같이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사랑이나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를 논한다면, 예,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은 거다라는 동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예시를 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개념들을 보면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개념적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이나 어떤 사실들 또는 제도라든가 규범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렵겠죠. 그 개념들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그러한 사실들이나 지식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정신 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mental map이죠. 정신 지도를 만든다. 이거는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이 구성되거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념이 없으면 그 구조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죠. 역으로 교육학적으로 볼 때 이 개념이 없다 또는 개념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비판적 사고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학습과 지식 구성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지식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통해서 지식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 지식에 대해서는 좀 피상적이거나 파편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알아볼 건데, 이제 개념 기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기반 학습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이 매우 유사한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개념 기반 학습과 탐구 기반 학습이 상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념 기반 탐구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은 이 논문에서 그 컨셉 기반 학습 여기 있죠. Today's Student 오늘날 학생들을 위한 컨셉 기반 개념 기반 학습의 이 논문인데요. IB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자, 개념 기반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면 이렇게 나오죠. Know and do 이게 이제 전통적인 말이 알고 행한다. 근데 알고, know and do, 행하고 and understand까지 간다. 그래서 개념 기반 학습은 이런 어떤 스키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IB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빅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에 대한 거는 뭐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역방향 설계를 말할 때 저희가 제가 영상으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IB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빅 아이디어의 공통 핵심을 확립하죠. 예. 그러니까 학생과 함께 성취해야 될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이러한 핵심 개념은 연결된 커리큘럼의 핵심을 또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리큘럼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보면 각 지식 영역에 있어서 핵심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개념은 학생들이 연결하고 어떤 모순적 관계를 파악하고 대안적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고 방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의 문화 또는 사고의 문화, 사고 문화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개념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측면뿐만 아니라 이 개념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지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문화를 창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개념은 이 단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 복잡한 아이디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건 거꾸로 우리의 생각의 구조도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관계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지식 체계가 나오는가 이걸 설명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 논리, 관점, 관계, 시스템과 같은 얘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인간상이 되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서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려고 하는가, 어떠한 관점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어떠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개념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개념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지식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러한 개념의 정의가 바로 탐구학습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개념, 여기서 concept narrow the scope of inquir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arrow는 좁힌다라는 거고 scope은 범위이고 inquiry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탐구 학습에서 그 탐구가 영어로 탐구 바로 직역해버리면 exploration이 돼야 되잖아요. 탐구하다, 탐험하다, explore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inquiry예요. inquiry. inquiry는 질문하다예요. 그래서 그 개념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할 때 그 탐구가 영어로는 inquiry,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왜 한국 사회에서 탐구라고 번역되어서 알려져 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마 그 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인콰이어리의 여러 가지 스텝들을 이후에 볼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 탐구에 가깝기는 해요. 반드시 탐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탐구학습으로 뭐 문의 학습, 질의 학습이라든가 질문 기반 학습이라든가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탐구로 부르는 것이 좀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담아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 기반 학습하고 탐구 기반, 그러니까 이 inquiry based learning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번역해 버린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은 있기는 해요. 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게요. 이후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하튼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the scope of inquiry를 결정한 거예요. 개념은 지역 또는 국가적인 맥락에서 적절하거나 필요한 광범위한 컨텐츠를 통해서 통합해내고 이 컨텐츠를 통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남겨놓고 그러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내가 질문을 하면서 더 탐구해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 기반 학습은 개념 기반 교육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이게 학습적인 목적보다는 교수적인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게요.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개념 기반 학습을 우리가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탐구해야 되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겠죠. 물론 개념을 결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역방향 설계에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inquiry based learning, 즉 탐구 기반 학습이 이제 개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concept driven education, 요거는 driven이잖아요. based가 아니라 based는 이제 기반이고 driven은 중심이에요, 중심. concept driven education, 요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건데 개념 중심 교육에서 inquiry based learning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보시면 Teaching and learning needs to reflect both knowledge is structured in the real world and how we learn.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또는 이걸 합쳐서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 지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냐? 그러니까 지식을 배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계에서 지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 없이 배움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지 둘 다 반영하는 것이 concept driven education, 개념 중심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어떤 옵션이나 규정된 사실적 지식은, 그러니까 이미 교과서에 담겨 있는 정보에 해당되죠. 사실 지식이라기보다는 정보에 가깝죠. 이렇게 사전 정의한 내용 대신에,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 대신에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빌딩하는 것, 그러니까 구성하거나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러니까 역방향 설계에서도 설명했듯이 역방향 설계를 하는 건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oncept driven education, 그 다음에 inquiry based learning, 이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생각을 연결시키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구성하게 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은, 개념들은 inflect예요. inflect. 이게 굴절시키다라는 걸로 번역이 나와 있는데 변화시키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컨셉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를 변화시키냐면, 그러니까 컨셉, 그러니까 개념 중심 교육이 어사인먼트하고 어세스먼트. 어사인먼트는 과제가 되고요. 어세스먼트는 진단으로 해석하면 맞다고 했죠. 그래서 평가. 그래서 그 과제와 평가의 본질을 변화시켜요. 그죠? 아, 나는 수업을 할 때,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 전략을 펼칠 때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의 페다고지가 또는 교육 철학이 무엇이냐면 개념 중심 교육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맞게 변한다고 했어요. 자, 역방향 설계를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더 넘어가서 컨셉 드리븐 에듀케이션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연결시키고 지식을 생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토론 중심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념 중심 교육은 사물이 어떻게 같은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실에서 토의를 촉진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지식이 현재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럼으로써 어떠한 지식을 구성했을 때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념 중심 교육은 학생들이 이 중요한 이 빅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구조화된 문의를 개발해요. 아, 내가 이러한 주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것을 질문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있어야지만 탐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질문하지 않고 탐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inquiry ba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의 결과 또는 그 과정이 탐구에 해당되니까 아마도 탐구 기반 학습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개발하고 풍부하고 다양하게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개념 중심의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지식을 탐구하고 어떻게 그 구조를 밝혀내며 어떤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재구성할 건지까지 진행되니까 이 과정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세스먼트를 진단한다 또는 모니터링한다. 그래서 피드백을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른 문헌인데요. 여기 또 이제 IB 프로그램에서 나온 문헌입니다. 그래서 컨셉 개념 기반 교수 학습 teaching and learning이에요. 여기 내용에서 또 이런 이 개념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담론 전통에서 행동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여기 보면 뭐 품목, 정보 등의 카탈로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또는 품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카탈로그 같은 게 아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면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담론의 전통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다. 이걸 우리 이제 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해버리면 지식은 곧 지식의 탐구를 통해서 또는 지식의 생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우리 교육 과정은 사회 문화에 관여하고 과학을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주는 그 정보만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교육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AIDT하고 하이테크 하이터치 영상에서도 강조했는데요. 인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서나 행동 영역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의 설계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것이 바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우리는 전인교육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커리큘럼은 기술의 발전에 따르고 과학적 개념이나 기술적 진보 사이에 관계를 본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과학 AI가 발전했으니까 AI를 배워야 되겠다. 이게 커리큘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를 커리큘럼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과학적 개념이 성장하고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환경을 바꾸었고 우리 교육의 환경도 바꾸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해야 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다른 영상 그 디지털 혁신 교육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 관계를 정립해낸 것이 바로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안에 개념, 과학적 개념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더 복잡해진 비판적 사고를 사용해서 다양한 맥락에서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고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학생들이 개념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의 이전, 이 트랜스퍼, 지식 전이라는 말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지식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이 기술일 수도 있고 다른 무형의 또 지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의 전이인데 이것은 특정 맥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보에 해당되죠. 대부분 정보는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매겨지죠. 그래서 특정 맥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이 되지가 않아요. 정보는 또는 사실들은. 근데 지식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정보, 사실,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긴 해야 되는데 여하튼 여기서는 지식은 일반화와 원칙이 맥락을 가로질러서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론화된 것 또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담론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이렇게 일반화와 원칙이 맥락을 가로질러서 적용되기 때문에 개념적 수준에서만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개념 기반 학습을 하지 않으면 지식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이나 정보 중심의 지식은 그냥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 단순히 문제가 해결돼 버리거나 그것을 아는 것 자체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의 전이는 나의 역량의 변화로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식의 전이는 개념적 수준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개념 중심 교육을 하는 것이고 개념 중심 교육 과정이 정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에서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사물, 사건 또는 기타 개체의 범주에 대한 정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이나 이 사건이나 이러한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존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신적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정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맥락들 중심으로 한 이해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잘 암기하는 친구들이나 소위 말하는 인지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그것을 쉽게 흡수해 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이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공부를 잘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과 이것이 훌륭한 성품을 갖는 것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념은 추상화이고 그래서
이거 역방향 설계에서 설명한 지속적인 이해, 필수적인 이해 또는 빅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2022 개정교과에서는 빅 아이디어를 핵심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 문헌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이해, 계속 이해해야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들, 또는 지식, 언더스탠딩 지식으로 번역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수 이해 또는 빅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개념은 일상적인 개념 또는 저차원적 수준의 또는 미시적인 개념에서 핵심 개념도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다루었던 접근법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고차원적인 수준 또는 거시적인 개념에 이르기까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메타인지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추상화 또는 보편성 수준 측면에서 다양해요. 그래서 피상적인 방식으로 많은 자료를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은 경험을 구성하는 도구이지만 이러한 경험의 효과를 현재와 현재 넘어서 미래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개념적 이해는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을 생성하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reshold 컨셉이 나오죠. 문지방 개념. 문지방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거. 예. threshold. 어떠한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종의 은유를 통해서 이해하거나 그 문지방을 넘어서야만 하잖아요. 어떤 방에 들어가려면 그 문지방에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또는 예시들이나 아니면 예제를 제시해서 아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는 방식을 threshold based learning이라고 해요. 여기서 threshold 요거는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개념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보는 방식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는 또는 포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학적 개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일상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또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또는 체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방식을 이 threshold라고 불러요. 문지방으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그냥 참고로 스카폴딩이라는 게 있어요. 비계라고 하죠. 비계.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외관에 이렇게 틀을 둬가지고 이동이 용이하게 하잖아요. 그 비계를 통해서 우리가 비계를 제시해 놓고 학생들이 건물을 지어내듯이 지식을 생성해내게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비계 학습이라고 하죠. 여하튼 이러한 개념은 학습자에게 도전적일 수는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어려워요. 공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일단 습득이 되면 여기서 습득이 뭐가 돼요? 문지방의 개념을 안다거나 어떤 그 비계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전적이지만 일단 습득을 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비계를 스스로 바꾸어냄으로써 자기만의 공부 방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IB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IB에서 보통 PYP, MIP, DP, CP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 용어도 아니고 P는 Primary Year 프로그램이에요. Primary Year는 우리가 미국 영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Primary 그러면 잘 모를 수 있는데 Elementary School 있잖아요. 초등학교. Primary라고 불러요. 미국권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영국 영어 기반이긴 한데 그래서 Primary Year 프로그램이어서 초등교육이고요. M은 당연히 미들이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교육을 미들 이어 프로그램이 되고요. DP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고 입시, 그러니까 대학의 진학이라든가 창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DP, 요즘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꽤 됐으니까. 디플로마 프로그램하고 CP, 커리어 프로그램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커리어 프로그램은 이제 내가 특정한 기술, 그러니까 DP 프로그램 속에서 특정한 직업 영역의 전문 지식이나 기능들을 익히는 것을 CP라고 불러요. CP를 하고도 또 대학 진학도 가능해요. 우리의 입시 문화 때문에 너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로를 모두 대학으로 잡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인데 여하튼 DP나 CP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에 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너무 한국적 사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컨셉, 개념을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YP, MIP, DP 및 CP에서 이 빅 아이디어 개념이죠. 빅 아이디어로 식별된 개념들. 그래서
초월 학제, 간 학제, 또한 그리고 단일 학제로 간주되는 개념들 이렇게 해서 교과의 내용들을 교과 단위별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교과와 교과 간의 상호작용 또는 교과를 넘어서는 초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PYP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교과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 보면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번역을 제가 잘못해놨는데 간학제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초월, 트랜스니까 초월에 해당이 되겠죠. 초월 학제가 사실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과목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방향은 그걸 넘어선 그 삶과 연계되어 있는 아이들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그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가져다 쓰는 방식인 초월 학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월 학제적 개념을 정립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구성할 때 이게 이제 PYP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IP는 이제 디서플리너리 그러니까 단일 학제 뿐만 아니라 그 PYP와 마찬가지로 MIP는 더 중심적인 내용이 인터디스플리너리예요. 이제 간학제 또는 상호학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학제가 있고 그 학제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할 때 그거를 이제 간학제적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수학 교과하고 영어 교과가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설계했을 때 그것이 이제 IB에서 말하는 MIP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P하고 CP는 여기서 이제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이나 중학교 교육보다는 고교 과정에서는 교과 중심이 더 좀 단단해져요. 그래서 주로 largely disciplinar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largely 주로 disciplinary 단일 학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학습 방식이나 교수 방법이 단일 학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과에 있는 내용 중심 보다는 교과 영역 간의 연결을 만드는데 좀 더 많이 이 교수 전략이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중심이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교과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초월 학습적인 접근이라든가 교과와 교과를 연결시켜주는 개념 그 개념을 통해서 교과와 교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과의 내용을 중심에 있지만 그 학습하는 방식이나 교수 방식에 있어서 교과의 내용들을 더 개념적으로 접근하게 가능해주는 빅 아이디어 역시 또 개념인데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B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으로 개념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이게 이제 IB에서 얘기하는 concept based inquiry. 가운데 있잖아요. concept based inquiry. 그리고 양옆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왼쪽에 개념 기반 학습이 있고요. concept based learning이 있고요. 오른쪽이군요. 그 다음에 왼쪽에 탐구 기반 또는 문의 기반 학습, inquiry based learning이 있어요. 거기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탐구 기반 학습은 inquiry based learning은 focus on use of active questioning 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주도하기 위해서 to drive learning이에요. 학생이 학습을 주도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질문하기 사용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며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탐구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예요.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수업을 탐구 기반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개념 기반 학습은 focus on transferable이라고 했잖아요. 전이. transferable understanding. 그러니까 학습을 조직하기 위해서 to organize learning. 학습을 조직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지를 조직하는 것이 이 개념 기반 학습이에요. 학습을 조직하기 위해서 학습 전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 기반 탐구에 있는 탐구 기반 학습과 개념 기반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파트 2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떠한 모델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것입니다. 자,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